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이 4월 14일인데, 오늘 김판정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방청을 하기 전에 저는 좀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어, 부산경찰청의 담당 수사관하고, 일단 미팅을 한 1시간 20분 정도 하면서 조사실에서, 고발인 진술서, 이번에는 진술서로 해가지고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오늘은 제가 사실 되게 좀 많이, 어, 어찔어찔하고 뭐 이래서, 간단하게만 하고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있었던 4차 공판 내용은, 음, 정인 3명에 대해 가지고, 어, 정언을 들으려고 했는데, 3명이 모두가 다 불참을 했어요. 두 사람은 소재지 불명이라 가지고, 다시, 정인 출석 요구서를, 송부를 한다고 하고, 소환장을 보낸다라고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씨라는 사람은 저는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5월 중에 정언을 하겠다라고 뭐 법원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일단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를 하는 걸로 판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결과적으로는 재판 내용 뭐 전달할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희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울산경찰청에 오늘도 담당 수사관을 만나고 왔는데 지금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쪽에서 뭐가 문제나 하면은 저는 일단은 하나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 김판종 씨 쪽에 피고인 쪽에 어, 선임된 그 변호인단의 총 숫자는 본래 20명이에요. 20명인데 6명이 한 법무법인에서는 4명, 한 법무법인에서는 2명이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14명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1차 공판 때 일차 공판 때 방청을 했을 때 두 사람 정도가 신규로 피고인 변호사로 선임계를 낸 걸로 그래서 그날은 어, 변론 기일만 잡는 걸로 하고 마쳤고 두 번째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공소장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못했다. 그래서 3차로 연기를 했는데 3차 역시 가니까 아직도 그게 제대로 내용 파악을 못해서 정인 채택을 하고 정인 채택이 뭐 오늘 3명, 그 다음에 2주 후에 3명, 뭐 이런 식으로 재판 일자는 다 정해놔놓고 그랬는데 오늘 결국에는 하지 않았다. 정인들이 한 명도 안 왔으니까, 출두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이게 재판을 잘못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부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인으로 나올 사람들 명부처럼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정인으로 내세울 사람들 숫자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언을 듣고 하는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요번에도, 일단은 세 명이 아예 불참이었고, 그, 두 사람은 소재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 파악을 해서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10명 이상의 정언을 들어야 돼. 정인들로부터 정언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는 또 한쪽, 그 피고인 측의 변호인단에서도 그런, 여기서는 이제 정인이라고는 하지 않고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참고인들을 또 추가로, 뭐, 신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러면은 지금 피고인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가해자이자 피해자, 피해자. 뭐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뭐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피고인 측에서 참고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네들이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인이든 증인으로든 세우는 사람, 그 소위 말해서 프론티어들을 상대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피고인 측에서는 그 개개인 참고인이든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스테이킹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고 올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고 또 피해자는 누구냐 이런 게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분명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범죄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단계부터 해가지고 유사수신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정인을 내세워요. 근데 이 정인들은 검사 측에서 그리고 경찰 쪽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 나는 뭐 그 증거물에 대해 가지고 나는 내가 동의를 한다. 그리고 내가 했는 거다라고 답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위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음, 이, 점검물이라는 것 자체가 출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5만 페이지라고 했을 때 5만 페이지가 저는 이번에 그 명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42만 회인가 뭐 48만 회인가 그렇게 아니지 72만 회에 걸쳐 가지고 돈을 받았다. 뭐 42만 명인가 40 몇만 명에 40 몇만 명을 통해 가지고 72만 회에 걸쳐 가지고 돈을 받아 뭐 금액이 시세로 따지면 2조 2천억인데 그거를 또 가상자산으로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긴 하지만은 그런 것만 쭉 나열이 돼 있어도 엄청난 양이 될 거다. 그리고, 공소장에서 또 똑같은 내용을 뭐 그, 일성이 세 명 모이고, 뭐, 일성이 세 명 모이면은 이성이 되고, 그, 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밑에 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가 쭉 적어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압수수색한 데이터를, 펼쳐본다 그러면은 뭐 5만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정인을 많이 세우게 된 이유는 다단계 형태로 범죄 조직을 이야기를 했고, 저는 여기 그 공소장 내용에서는 뭐 몇몇에 대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조금은 있는데, 경찰이 이야기하기로는 제가 분명히 경찰한테 이야기했던 게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원금 보장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재단도 운영사도 그다음에 뭐 8성, 7성, 6성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 고소인들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소개를 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 그게 아니면은 원금 보장이 안 되면은 아예 여기에 가입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 중간 책 역할,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거지. 저희는 그렇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우리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 둘이가 동시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고인이든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거꾸로 참고인으로 재판정에 세울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니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리가 이야기한 거를 니들이 증명을 시켜라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중간책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다 잡힐 거다라고 보여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만 다 잡히고 범죄 행위로 사기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근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고인 측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던 쪽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제가 오늘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하나가 KOK 플레이 앱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3월 한 24일경인가 그때부터 닫혀버렸어요. 그러면은 KOK 플레이 앱이 한번 시스템 점검을 해가 닫혀 있다가 다시 열렸을 경우에 이전에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2025년 5, 6, 7월 그 사이쯤에 한번 닫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기록이 어떤 게 없어졌느냐. KOK와 관련됐던 2019년 9월 17일부터 2021년 말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가 스테이킹 입출금에 대한, 개인 지갑에 있는 입출금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비트, 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2년 이후의 것은 살아있는데 거기에서 오입금이 됐던 사람들의 데이터도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 이 시스템이 지금 다운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열었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또 사라질지 분명 사라지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사라지는 내용들은 저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불리한 내용들은 또 사라질 것 같다. 그러면은 걔들이 그 서버를 관리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 속에서 지금 고소인들 쪽에 데이터들을 하나씩 다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피해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그들이 확실하게 제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손해 본 사람은 절대로 아닐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번 저기 악의적인 뭐 그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했다라고 저하고 이봉훈 씨 둘이를 붙잡고서 뭐 이야기를 한 내용 보면은 제가 110여 회에 걸쳐가지고 그 빼가지고 제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전부 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제 스테이킹 들어간 거지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걔들이 그 지금 보소자들 중에서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다 뽑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스테이킹을 얼마를 했는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입이 됐는지, 그 추리가 나오잖아요. 네트워크 추리가 나온다고요. 그 추리를 쭉 땡겨 보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가 제일 그 위에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식으로 하면 형제 라인이라고 하는 바로 직추천한 걸로는 저희 가족이 세 명이 있어요. 저희 집 식구가 세 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 아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테이킹 한 사람이 70여 명이 돼요. 그러면은 그 70여 명이 뭐 또 저기 이제 이거 왜 이래? 어? 이상하게 나왔는데 일단 저기 그 사람들이 토탈 해가지고 얼만큼의 스테이킹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그 옛날 구버전 그거를 딱 보면은 몇 명이 나로부터 이렇게 모였는지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갖다 밀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확실하게 그냥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만큼을 거래소로 내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버리면요. 돈을 거꾸로 벌어간 사람들도 꽤나 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피해자로 볼 것이냐, 가해자로 볼 것이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금 보장이 되고, 원금이 또 현금이라는 거, 오늘도 경찰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경찰도 확실하게 이제는 원금이 현금이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내일이나 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정신이 지금 좀 어찔어찔 해가지고 뭐 좀, 어,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아갖고 오늘은 그거는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어, 그런 주장을 했던 쪽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했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그 사람들이 거꾸로 피고인 측에서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재스태킹이 됐는 건지 아니면은 거래소로 나갔는지는 그 사람 개인 지갑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갑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범죄인데 뭐냐면은 걔들은 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개인 키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 키 12개 단어든 24개 단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운영사든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은 그걸 가지고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있고 재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거의 지갑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게 돌아다니는지 입출금이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손해를 본 건지, 뭐 이익을 본 건지, 이런 것조차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 날짜, 뭐, 이거는 초 단위로까지도 다 확인이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도 다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어느 지갑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오지 않고 그랬다 그런 거는 그 수량만큼이 그 날짜로 가가지고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보면은
해당 날짜에 그날 그 거래소의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가 됐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만 조지느냐? 이거는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거꾸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단은 그런 부분을 피고인 측에서 참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니까 피해자들 몇몇을 그 정은대에 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다단계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그 출석을 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식회사 미디움의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을 때, 솔직히 고소인도, 고소인의 변호인도, 경찰도, 검사도, 제가 오늘도 경찰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그만한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그 고만고만한 고소인의 정보 내용을 가지고서 변호사가 그 내용을 받았을 때 그 변호사가 이거에 전적으로 올인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맡은 변호 사건들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변호인 측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고소인이 준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경찰도 마찬가지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엄청난 컴플레인을 하고 그거를 제가 저는 한 1620여 명의 명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고발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 그분들 명부를 가지고서 정치권에 뭐 그 민원을 넣든지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기 대선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우리의 피해자의 수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좀 트라이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인이 고만고만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 고소장을 쓴 변호사도 그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정보 기준 내에서 경찰도 수사를 하는데 경찰도 더 많이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경찰이 5만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증거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부터 해가지고 그 5만 페이지가 되는 거를 한 사람이 5만 페이지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날 며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가지고도 안 되고 또 보고 나서도 나중에 돌아서면은 또 까먹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그게 또 생소한 거면은 머리에도 잘 안 들어와 있을 뿐더러 그거를 다시 찾아보고 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시간이 지나도 이 5만 페이지 읽는데 5만 페이지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것만 또 일을 하느냐? 많은 사건들을 다시 또 접수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집중해서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검찰로 또 넘겨준다. 검찰로 또 넘겨주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에서조차도 결국에는 잠깐만요. 검찰에서조차도 수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해왔던 모든 그 자료들을 넘겨받아서 그 내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 수사를 해달라고 내려보내고 보안 수사가 돼서 올라온 거를 가지고서 서류상으로 수사한 내용 전체를 기록물을 가지고서 공소장을 쓰는 거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 그, 재판에 걸겠다는 거고, 공소장 그때 이제 쓰여지는 거지요.
그럼 그 내용이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써질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검사조차도 이 사건만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어, 한 주일에 뭐 몇 번의 그, 어, 재판을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월수금을 하든 어쨌든 하루에도 몇 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건들을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럼 결국에는 고소인에서 출발한 내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어, 그 원금 보장이라든가 뭐 원금이 현금이고 현금을 넣는 현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경찰은 분명히 스태킹 되어 있는 것 자체가 현금이 아니다는 것까지는 이제는 확실하게 아니까 그런데 이 재판을 하면서도 그 정인으로 설 사람들 이 사람들을 쭉 언급을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개혁회와 관련해 개혁회 재단을 제외하고 보면은 전부 다가 어디하고 관련이냐 주식회사 미디움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을 왜 썼을까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해놓고 미디움 리미티드라고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미디움이라는 거를 없애고 메타엠이라고 그러니까 메타 M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메타에다가 M은 미디움의 그 캐피탈 M자만 그 첫자 그것만 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미디움 리미티드가 메타 M으로 바뀌었고 이거 이거 자체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냐 없잖아요. 근데 이거조차도 미디움 리미티드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3주 후에 그 인수권을 다시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즉 주식회사 미디움이 아닌 미디움 리미티드로 계속 공지가 나오다가 메타임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 3개월인가 뭐 2개월인가 이렇게 메타임으로 나오다가 그게 또 6월 그게 7월부터 해가지고 6월 그게 4월 22일에 운영 정책 예고하고 그다음에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올려놓은 게 5월 16일인가 18일인가 또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내용 속에는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그 재단에 KOK 재단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여기에서 모든 그 운영사에서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여기로 다 이전이 될 거다. 근데 K-스테디움 PT라는 거는 재단에서 설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월 13일, 4월 13일, 22년 4월 13일. 그런데 그 공지가 4월 22일에 나왔어요. 그러면 불과 9일 후에 이게 또 나왔고. 근데 그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라는 회사에는 라원식, 뭐, 오종근, 그 다음에 그 싱가폴, 뭐, 현지인 한 사람, 요렇게 돼 있다가 12월 15일 딱 돼가지고는 오정근이 없어지고 김판종이 거기 들어갔고, 그리고 그 시점쯤부터 해가지고 23년도 이때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그 K 스테디움이라는 그 자체의 법인 대표가 김판종이라고 돼 있고, 그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중에 지금 크립티드라는 데가 운영사로, 원래 운영사는 K 스테디움 PT예요. 근데 그게 메인넷에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그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법인이 돼버렸고, 거기에 운영사가 누구냐? 요게 크립티드라는 거고,
K스테디움 PTA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이고 자본금 1달러예요. 싱가포르 달러로 1달러.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그럼 거기에 운영을 할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아무런 저것도 없는 쪽에 이, 이 업무를, 운영사라는 그 업무를 준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케이스템 PT, 크립티드, 그다음에 메타엠, 뭐 그러니까 K 스테디움, 미디움 리미티드 이게 메타엠이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가 그냥 이름만 있을 뿐 모든 것들은 주식회사 미디움의 직원들이 전부 다 임직원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정인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그 재단 속에 있었던 황동섭이든 강지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른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결국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서는 나올 만한 게 저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뭐 기록물 자체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계약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 계약 관계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계약서들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그러면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자체가 오입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에서는 배임으로 유죄를 때렸어요. 대법원에서는 그게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입금 받은 사람이 어떠한 경로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돌려줄 반환할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을 반환을 할 의무는 있었대. 형사적으로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를 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백하게 지금 모든 일들이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그 모든 일을 처리를 한 쪽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그 자산에 대한 부분도 압수수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보관자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고 거기서 뺐었다. 그러면은 배임이죠. 이게 왜 사기예요? 근데 사람들을 줄 세워가지고 정인으로 채택한 사람들 출석도 거의 하지 않을 뿐더러 근데 이제 정인으로 소환장이 간 사람들은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돼요. 근데 뭐 송씨 그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들 100만 원이 그는 사람한테 돈일까 싶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천만 개 이상 뭐 이렇게 그 자산 이전도 하고 그 이후에 또 뭐 20몇 억씩 사가지고 넣었다라고 했나 뭐 그렇게 하면은 100만 원이라는 돈은 돈도 아니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김판종 씨가 그러니까 변호인단을 20명까지 선임을 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매출을 정말 올린 게 있는지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매출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업체에 지금은 대표이사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K 스테디움 매출 있어요. 영업이익 있어요. 운영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건데 거의 뭐 그 한 사람은 예전에 대표이사였고 한 사람은 그게 부사장이었고 CSO 뭐 그 보안 또는 스트레트직을 쓰면은 전략 책임자, 뭐 보안 책임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뭐 CSO라고 돼 있는데 어떤 데는 CTO도 뭐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 백서상에 소개가 돼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CSO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등재를 하는 거 밑에 보면 이력 경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개혁회 재단에서 그냥 지들이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그건 전부 다 거기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들이었으니까. 대표이사 하나 하고 부사장이었으니까.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인으로 불렀을 때 제대로 오겠나. 왔을 때도, 어, 정말 모른다 일색으로 갈 거고. 그 제가 오늘 경찰을 만났던 이유도 이런 내용을 그, 크립티드의 그 대표 그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을 제가 원래는 이게 그 돈 주고 이, 그 저기, 그 수기처럼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거를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인정을 요, 그 음성 그 녹취했는 내용을 그거를 그 사람이 듣고서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는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직접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부분 일부분을 적어가지고 제출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공지사항 내용들 그리고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다 설명을 해주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연관을 시켜가지고 봤을 때 이 운영사가 해야 될 일, 그게 메인넷과 KOK 플레이 두 개 다를 운영을 한다고 돼 있다. 이게 결국에 이름은 여러 개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 거기에 대표라든가 거기에 구성원들을 보면은 다 주식회사 미디움 출신들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도 하고 실제 자료도 보여주고 경찰도 뭐 정말 그 눈여겨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뭐 내일이든 보고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그 4차 공판조차도 뭐 내용 자체가 없었다. 근데 내용이 나온 거는 피고인 측에서도 참고인을 뭐, 그, 뭐 인부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명단들을 제출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재판대에 오도록 해가지고 증언을 좀 들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답변을 방어를 잘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저쪽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거의 답변을 못할 거다. 그러면은 누가 박살이 나느냐? 거꾸로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뭐 날씨도 좀 굽고 그래서 그런지 꾸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전에 비해 가지고 외형적으로 법정 내에 그 방청인 숫자가 예전 같아서는 서서 들었어야 되는데 뭐 저희 쪽에서 가신 분들이 10여 명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아, 절반은 아니고 절반보다는 조금 많고 3분의 1보다는 좀 적고 해서 저는 뭐 한 5분의 3 또는 7분의 4 정도가 온 것 같다.
근데 이런 식의 재판이 생각 외로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인을 이렇게 많이 씌우는 것보다는 증거 자료로 범죄를 입증을 하는 데에 그 주력을 하는 게 맞지. 정인을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정인을 세워가지고 그쪽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인을 세워가지고 뭔 결과가 나올 거냐. 저는 사실 되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했을런지 제가 또 뭐 좀 어떤 그 아저씨가 제 오른쪽에 뭐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이렇게 공소장을 다시 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가 차요. 예전에는 뭐 저를 그 위정죄로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에 오늘은 공소장을 다시 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공소장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뭐 방청을 한다. 방청을 한들 그날 오늘 있었던 내용을 이해를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것도 좀 어, 안타깝고 안타깝기보다는 이게 정말 제가 일을 하기에 정말 어려운 게 오늘 그 자꾸 시간이 길어질까 뭐더 이상 그 하지 않을 생각인데 하여튼 새로 이거를 정확한 내용으로 바꾸는 이 작업 자체가, 이 행위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미 사람들이 지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태로 받아들여 나오니까 이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를 또 듣는 사람도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준 거를 동일시 해가지고 받아들여 놔버리니까 그거를 정상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져 있다. 이 모든 게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 설명,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그 수정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솔직히 이런 말씀하면은 뭐 밥맛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저 말고 몇몇 말고는 그거를 어 이 그 잘못 그 알고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 거다. 그런 거를 해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박혀져 버리니까 이 이미 그 들었던 내용을 머리에 꽉 넣고서 거기에서 다른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 방해의 요인도 되고 돌파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 이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엄청 느껴요. 얼마 전에 제가 국회의원이 그날도 제가 그 요즘 계속해서 이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뭐 잠을 크게 자지를 못했는데 전화가 일찍 와가지고 뭐 일찍 다는 게 8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건 뭐 이야기하는 김에 할게요.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서 저하고 통화도 여러 차례 했고, 말도 많이 이야기도 많이 나눠본 분인 것 같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또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저는 그 사기 유사수신 이걸로 그 이야기했던 사람들 통해서 들었는 내용, 그러니까 동일시해 가지고 보는 그 관점에서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KOK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일단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처음 전화를 받았는 건데 확실히 저를 안 돼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대요. 확실하게. 근데 저는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을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화상으로 했을 때 이미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아침에 그렇게 전화를 한 이유는 이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많다고 하니까 통화는 해줘야 되겠고 이렇게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국회의원이든 정치권이든 저도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확실한 거는 그 사람들이 수사에 간섭을 하거나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정치인의 파워를 거기에 압력을 가하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거를 무언의 압력처럼 좀 느끼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 컨택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보소인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전달을 해놨고 모든 언론 인터넷 언론이라든가 여기에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막 삐까리로 그냥 이렇게 도배가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고 내용 있는 거 그것만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내한테 이롭게 써놨는 내용이 최고지. 근데 저는 이거를 끝까지 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내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야지만은 실제가 그게 아닌 거를 끝까지 몰고 왔을 때는 뒤집히 버려요. 뒤집히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원금 보장을 원한다고 했을 때 원금을 돌려줬을 때 그들은 금액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수량을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이야기하는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피해 금액이 2조가 될 수도 있고 2조 몇천억이 될 수도 있고 3조도 될 수 있고 예전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비트코인이 한 10만 불이 넘어가 버리고 이더리움이 5천 달러가 한 개당 5천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4조 원도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요즘 같이 뭐 반토막이 뭐 4천 불의 절반이 2천 불 미만이다. 그렇게 돼 버리면은 결국에 이게 뭐 4조 원 가까이 있던 게 2조 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피해액은 계속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 아니, 스테이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피해자들이든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현금이냐고. 가상자산이지 않냐고. 가상자산에 어떠한 암호화폐에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얼마로 가격이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갖고 이게 1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소의 가격이 1달러라고 하면은 1000달러지만은 0.5달러 그러면 500달러밖에 안 돼요. 이게 10달러가 되면 10,000달러가 돼요. 1000개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수시로 변하는 거를 어떻게 픽스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그 가치를 딱
픽스 시켜 놓을 수가 있냐, 이거죠. 경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 자산의 가치가 플렉시블하게 이, 그,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가격, 그 가치도 전체가 바뀌는 거죠. 수량이 몇 개인데 그 비트 이더 USDT가 있다고 했을 때 USDT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거의 가치가 변화가 없죠. 비트, 이더 이 두 가지는 10만 불 할 때, 5만 불 할 때, 만 불 할 때 개수가 한 개일 때 10만 불일 수도 있고 5만 불일 수도 있고 만 불일 수도 있어요. 이 가치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무식한 건 없어요. 왜 누군가가 이 KOK는 가치 고정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치 고정형, 보장형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상으로 고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원금, 현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수량 보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수로 넣어놓고 개수 이거는 변화가 없는데 가치는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 이 피해자가 제가 오늘도 경찰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솔직히 경찰 그 저기 그 경위님도 그 경위예요. 그 사람이 경위님도 앞에 성을 붙였었는데 경위님도 이 사건만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이 한 사건에 대해서 올인을 해가지고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저거 상태가 아니지 않냐. 정말 많은 사건 건수를 가지고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좀 해야 되고 뭐 계속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 여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인이 제공한 정보 그 틀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수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내용물에 대해 가지고 또 내용을 5만 페이지라고 하는데 내용 5만 페이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읽고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천재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5만 페이지 읽는 동안에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뭐가 뭔지도 처음 대하는 내용이라 그러면 내용 이해도 못하고 읽을 수도 있어요. 틀렸나요, 제 말이?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 그 공파는 사실은 정인이 한 명도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인 출석을 다음에도 또 못할 한꺼번에 하자 하는데 못 그 소환장을 보내도 정인 소환장을 보내도 또 안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한꺼번에 합쳐서 해놓으면 거기 빠진 사람이 있고 온 사람이 있으면 온 사람 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던데 5월 저기 둘째 주 월요일에 우리가 꼭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그때 먼저 출석을 하는 걸로 날짜를 픽스를 했으니까 그때는 어쩌면은 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주는 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하고 본래 다음 주에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정언을 듣겠다라고 한 사람들 플러스 그 오늘 안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넣어가지고 뭐 5명을 하는데
온 사람들만 정언을 듣는 걸로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검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마스크를 끼고서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서 이야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하는 이야기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좀 들리는데 검사가 하는 거는 목소리도 적은 데다가 마스크까지 끼워놓으니까 자세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고인 측, 그, 변호인 둘 중에서 저쪽, 판사님 있는 쪽에 앉았던 사람이 이쪽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김판종 씨가 앉아 있었는데,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 보고 픽픽 웃어가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아, 내 그거 보면서 열불이 나던데, 하여튼간에 지금 정인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도 기한을 엄청나게 끌고 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제가 오늘 경찰서를 갔던 이유도 이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벌써 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은 어, 뭐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오늘 공판은 말짱 도루묵이었고 다음 공판 때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에 또, 저희 피해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비라도 좀 쓰라고 돈까지 좀 모아갖고 주셨는데, 다음에는, 다음 공판 때는 가능하면은 오시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 혼자 가가지고라도 듣고서 오면 되는 거고, 설마 저놈들이 저를 뭐 해코지 하겠습니까? 뭐 대낮에. 그러니까 혼자 그냥 다녀오고 저는 이 내용을 반드시 뭐 혹시나 그날 변론을 좀 한다거나 했을 때 제가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저희한테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사기로 이야기하지만은 여기는 사기가 저는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이놈들이 어떻게 뺏어고 우리한테 해를 끼치게 해놓은 상태고 그런 거니까 어,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듣다 보면은 또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고 공판 때는 다 가보려고 합니다. 뭐 좀 힘들더라도 다녀오려고 하는 거니까 어, 어, 시간 버리고 뭐 교통비도 썼는 데다가 저한테 여비까지 뭐 개인적으로 각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길래 이 자꾸 그게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안 오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해주신 분들한테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궁금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와가지고 실제로 뭐 어떤 상황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음 차기도 마찬가지고 그, 그 다음 공판이 5차고 그 다음 공판이 6차인데 6차 때는 그 송신과 아마 참석을 하지 않을 저기 정인으로 이번에는 아마 오지 않을까 그때쯤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피해자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이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라도 그, 가지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